자, 오늘은 명제 단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를 외워야 됩니다. 먼저 이제 명제라는 게 어떤 것이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좀 예가 몇 개 나와 있는데,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맞을 때 옳은 얘기일 때 우리가 T로 나타냅니다. true라는 거죠. 반대로 거짓일 때는 F로 나타냅니다. 4는 6의 약수이다. 이거 거짓이죠. F. 1은 작은 수이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가 작은 거고 어디서부터 큰 건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거고 어떻게 보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거짓을 구별할 수가 없죠. 1과 2를 모아놓은 어떤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A 집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참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참이나 거짓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으면 이것은 명제입니다. 명제는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참 거짓 자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나 식은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명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특히 이때 이 참이다, 거짓이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값이라고 합니다. 진리값. 이 진리값을 갖게 되면 그것은 이제 명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리값이 있으면 명제가 된다. 명제는 둘 중 하나의 진리값만을 가진다. 참 또는 거짓.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명제 부정이라는 걸로 넘어가 보죠. 명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 P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명제를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P, Q 이런 문자로 주로 나타내요. 어떤 명제 P에 대해서 P의 부정은 이렇게 물결무늬, 이건 not이라고 있습니다. not P 이렇게 쓰고 P가 아니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만약에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 됩니다. 이걸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데 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되고요. 거짓인 명제의 부정은 참인 명제가 됩니다. 아닌 게 아니면 기죠.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부정을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긍정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이건 이제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더 붙이면 그냥 1이 되는 것 같죠.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두 번 붙이게 되면 그냥 붙이나 마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좀 살펴볼까요?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4개의 명제가 있어요. 4는 짝수다. 삼각형의 변은 3개다. 5 더하기 10은 15다. 3 더하기 5는 6보다 크다. 이거 다 참인 명제죠. 다 참인 명제입니다. 자, 이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의 부정은 이런 문장이 되는데, 4는 짝수가 아니다? 짝수 맞는데 아니다 그랬으니까 거짓이죠. 삼각형에는 3개가 아니다. 역시 거짓. 5 플러스 10은 15와 같지 않다? 거짓. 3 더하기 5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 그래서 참인 명제를 부정을 하면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특히 이 부등호에서 요보다 뭐보다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작거나 같다로 이제 변하는 거죠. 되시죠? 자, 그래서 참의 부정은 거짓, 거짓의 부정은 참이다.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명제와 비슷하지만 명제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건 명제라고도 하는데, 그럼 괜히 명제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조건이라고만 합시다. 조건은 뭐냐?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이다. 그럼 이 조건 속에는 어떤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일종의 변수죠. 그것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x는 9의 약수이다 라는 그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x가 예를 들어서 1이나 3 또는 9 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이건 참인 명제가 되고요. 그 외에 2나 5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건 거짓인 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 봐서는 참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x 값이 결정되면 바로 참 거짓이 구분이 되겠죠. 따라서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은 명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죠. 하지만 x 값에 따라서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말한다. 되시죠? 자, 그럼 이 조건과 맞붙어서 항상 이제 덧붙여서 다니는 애가 있는데 바로 진리집합이라는 겁니다. 진리집합은 어떤 거냐면 이 조건을 참인 명제로 만드는 x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x에 뭐가 들어가면 이게 참이 되죠? 9의 약수인 1, 3, 9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게 참이 되죠. 그럼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 얘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진리집합은 참인 명제를 만드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원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죠? 조건 px. 우리 앞에서 명제를 그냥 p라고 썼는데 조건은 px 이렇게 함수 형태로 씁니다. 왜냐하면 x라는 그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함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뭐 fx, gx 이런 식으로. 자,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조건 px가 있을 때 그거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하면 라지 p는 x들의 모임인데 그 x는 뭐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px는 참이 되게 하는 그 x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것, 그것이 p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뭐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따르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입니다. 자, 용어 지금 하나씩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명제, 부정, 조건, 진리집합이 무엇인가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5번째로 조건의 부정이라는 걸 한번 보죠. 자, 이것은 별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조건을 그냥 px라고 안 쓰고 그냥 p라고만 썼죠. 뭐 명제랑 구분하십시오.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있다고 할 때 조건 p의 부정은 not p가 되는데 not p는 뭐겠어요? p가 아닌 것이니까 진리집합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라지 p라고 하는 집합이 뭐예요? 스몰 p라고 하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거였죠. 그럼 이 p가 아닌 것을 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라지 p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p의 여집합이 바로 not p의 진리집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 not 표시는 결국 여집합하고 마찬가지다. 물론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거는 이제 조건에서 붙이는 거고 그건 집합에다 붙이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역할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할이 비슷하다. 그죠? 의미도 역할도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거를 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째는 조건 P 또는 Q라는 것과 조건 P 그리고 Q라는 게 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건 논리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논리곱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논리합은 뭐냐면 P나 Q나 적어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이 전체 조건이 참이 됩니다. 그죠? 이거에서 영어로는 뭐죠? 또는 오아가 되죠. 오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둘 다 참이 돼도 되고. 그러니까 P 조건이나 Q 조건 중에 어느 하나만 참이 되어도 혹은 둘 다 참이어도 이게 참이 되고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그런 새로운 조건. 이걸 논리합이라고 하고 P 또는 Q. P, O와 Q로 씁니다. 일종의 연산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연산기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O와라는 게 영어라고 볼 수 있지만 접속사인가요? 하지만 얘는 말이죠. 우리가 연산기호로 볼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그리고 P 이고 Q. 요거서 이고는 AND로 볼 수 있습니다. P 그리고 Q. 그럼 뭐냐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어야 이건 참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 되면 이건 전체가 거짓이 되는 그런 연산이죠. 이걸 우리가 논리곱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교재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P라는 조건이 X가 2보다 큰 수다라는 거고 Q라는 조건은 X는 5보다 작은 수다. 자, 그랬을 때 P 또는 Q다 그러면 뭐야? X가 2보다 크거나 또는 5보다 작거나 둘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럼 이건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면요.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면 2와 5가 있을 때 2보다 크던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수든지 아니면
5보다 작든지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니까 결국 뭐야? 수직선이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그 조건을 만족하죠. 2보다 크든지 아니면 5보다 작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와 5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어떻습니까? 둘 다 만족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P 그리고 Q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그것이 참이 되게 만드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라고 했을 때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 즉 논리합의 진리집합은 P와 Q의 합집합이다.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 즉 논리곱의 합집합은 진리집합은 P와 Q의 교집합이다. 각각의 진리집합의 교집합이 된다 하는 거죠. 요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것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스몰 p의 진리집합 라지 p라고 하고 스몰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라지 q라고 했을 때 p와 q의 교집합이 바로 요 논리곱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이 되죠. 바로 두 진리집합의 교집합이 된다. 그런데 합집합은 뭐야? 두 조건의 논리합의 진리집합이 됩니다. 그럼 뭐 이 경우에는 뭐야? 이거는 실수 전체 집합이 다 되겠죠. 여기서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논리곱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논리합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처럼 우리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앞에서 공부했던 집합의 연산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자, 만약에 이런 겁니다. P 또는 Q가 있을 때 P5와 Q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거 전체를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P 컵 Q라고 하는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의 여집합이죠. 그럼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하고 요거의 교집합이었죠. 따라서 얘도 어떻게 변하겠어요? 각각을 분배를 할 때 not P, not Q가 되면서 여기가 5화가 아니라 교집합. 합집합이 5화라면 교집합은 AND죠. 그래서 AND로 바뀝니다. 이것도 일종의 드모르간 법칙이죠. 되시겠죠? 그래서 P, O와 Q에 부정을 하면 그것은 not P, not Q의 논리곱이 됩니다. 논리합의 부정은 논리곱이다. 그래서 외워둘 때 5화의 부정은 AND고 반대로 AND의 부정은 5화가 되겠죠. P, AND, Q 요거의 부정은 당연히 뭐겠어요? not P, O와 not Q가 되겠죠. 이거는 뭐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P, 캡, Q 이거의 진리집합 이거의 여집합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라는 사실로부터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두 조건 PQ에 대해서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이고 P 그리고 Q 즉 논리곱의 부정은 각각의 부정의 논리합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증명은 진리집합의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새로운 내용을 좀 외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8번은 모든과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명제입니다. 모든은 영어로 all이고요. 어떤은 영어로 some입니다. 여기 한번 보죠. 세 조건 P, Q, R이 있고 P는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고 Q는 X제곱은 1이다. R은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의 진리집합을 각각 P, Q,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라지 P 그러니까 요걸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은 실수 전체가 되죠.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거기다 1 더하면 0보다 크게 됩니다. 왜냐면 X제곱 자체가 0 이상이기 때문이죠. Q는 뭐예요? 제곱해서 1 되는 수는 마이너스 1과 1뿐이니까 진리집합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이 됩니다. X가 실수라는 가정이 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요걸 만족하는 X값은 없다. 그러니까 공집합.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참이니까 모든이라는 말을 붙여도 참이 되죠. 그리고 어떤이라는 말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이거다. 그럼 이게 참이 되려면 이걸 만족한 x값이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구분하세요. 위에 거는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근데 모든 수가 다 만족하니까 당연히 그 중에 어느 하나는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참이 되고요. 두 번째 명제 보십시오. 모든 x에 대해서 제곱한 게 1이다? 자, 이건 제곱해서 1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다니까 이건 거짓이 돼요. 진리값을 잘 구분하십시오. 근데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1이 된다 하면은 이거는 참이 됩니다. 왜? 이거는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하나만 있어도 이건 참이에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경우에 다 참이어야지 참이고 어떤이라는 게 있으면 그 중에서 그 어떤 값 하나에 대해서만 참이 되면 말하자면 이건 참이 된다. 즉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 얘는 참이 되고 얘는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봅시다. 모든 x에 대해서 요 r이라는 명제 이것이 참이냐? 모든 수를 다 들이다 대도 x가 실수일 때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인 명제가 되죠. 그런데 어떤 x에 대해서 이걸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역시 거짓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1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고요. 어떤 x에 대해서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 참이 되는데 그 하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짓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조건, 어떤이라는 조건이 붙음에 따라서 그 문장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는 전체 집합 위에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할 때 진리집합을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모든이라는 말이 붙으나 어떤이라는 말이 붙으나 이 명제는 이 조건 다 참이 된다. 근데 P가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고 공집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유한집합이면 모든 x에 대해서 p다 라는 것은 거짓이 되지만 어떤 x에 대해서 p다는 참이 된다. 지금 우리가 예로서 확인해 본 거죠. 만약에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모든이든 어떤이든 무조건 다 거짓이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어때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참이 되려면 전체 집합이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란 말이죠. 그죠? 뭐 짝대 읽으면 이게 틀렸다는 얘기 같으니까 밑줄을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명제가 문장이 붙어서 참이 되려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어떤이 붙어서 참이 되려면 공집합만 아니면 돼. 참 요것만 거짓이죠. 되겠습니까? 요거 좀 헷갈리지 말고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과 어떤의 부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것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리된 내용을 보시죠. 모든 x에 대해서 p가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 즉 이거 전체에 not이 붙으면 p에는 당연히 not이 붙고 이 모든도 not이 붙으면 어떤으로 바뀐다. 모든이 어떤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어떤, 즉 some에다가 not을 붙이면 부정을 하면은 이건 모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not p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명제죠, 그죠? 모든 자연수는 정수다. 그래서 모든이나 어떤이 붙으면 이 조건 자체가 명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자연수는 정수다. 이건 참인 명제고요. 왜냐면 모든 자연수는 다 정수가 되지 정수 아닌 자연수 없으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부정을 하면 어떤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가 돼요. 그냥 정수이다만 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자연수가 정수이다라는 거에 위배가 되는 거를 하려면 정수가 아닌 자연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 하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어떤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 하는 것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없지만 모든 자연수가 다 정수가 아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면은 정수가 아니다가 되는데 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양수다. 자, 이거는 거짓이란 말이죠. 왜 거짓입니까? x제곱 하면 양수면 안 돼? 0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거짓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하면은 진리값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을 부정했는데 참이 돼야지 거짓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은 그대로 놔둔 채로 얘만 부정하면은 이 거짓인 명제가 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으로 이걸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 이하다. 즉 0인 것도 있는 거죠. 하나 있죠. 딱 0. 그것 때문에 요 명제가 참이 됩니다. 되십니까? 왜냐면 어떤이라는 건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뭐 수학 같지도 않고 무슨 뭐 그 철학이나 논리학, 뭐 국어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죠. 필수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 가다 보면 좀 분명해질 겁니다. 처음이라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요. 자,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돌려보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교재에 있는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본 다음에 필수 예제로 넘어갑시다.